안녕하세요. 박영재의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에 나타나는 대인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을 했을 때 제일 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가지고 계신 휴대폰입니다. 그렇게 불같이 울리던 휴대폰이 퇴직하고 3개월만 지나죠? 쥐죽은 듯이 조용해질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시청자분들의 휴대폰에는 기본적으로 몇백 분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아마도 전체 전화번호의 70% 이상은 현직에 있던 분들과 또는 관계된 분들의 전화번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퇴직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과 연락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야기? 사회적 관계가 끊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에서 아주 전설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과연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라는 이런 연구인데요. 이게 75년 이상 이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1938년도에 하버드대에 입학한 신입생 268명이 대상이었고요. 그 1년 후에 보스턴 도심 빈민가에 19세 이상 청소년 456명이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보스턴 빈민가는 물도 안 나왔고 난방장치도 아주 열악했던 이런 곳이거든요. 자, 이러한 극단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조사를 75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어요. 뭐 인터뷰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이 이렇게 축적이 됐는데 이때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들 가운데에서는 대통령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이 시간을 두고 이 쭉 트래킹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개천에서 욕난 경우도 있고요. 아주 상위층이었다가 망가진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더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대의 경우에는 행복감도 덜 느끼고 건강은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도 짧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보다는 관계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은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건강에 매우 나쁜데 갈등이 잦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건강에 좋더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80대의 건강한 사람들이 과연 50대에 어땠는가를 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는 50대에 이 사람의 콜레스테롤치가 어땠다, 생리적인 것이 어땠다는 큰 문제가 안 됐더라는 이야기예요. 50대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이 80대에도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는 우리 몸만이 아니라 뇌도 보여준다고 해요. 애착으로 단단하게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퇴 후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직장 동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일 당신이 공경에 처했다면 또는 당신이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한 비율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은 88%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만 72.4%로 제일 낮았고요. 제일 높은 것은 스위스로 95.8%였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이것을 나이대별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29세 사이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93%가 나왔는데, 30세에서 40대로 가니까, 30세에서 49세로 가게 되니까는 78.3%로 떨어졌고요. 50세 이상이 되니까는 60.9%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한데, OECD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젊은 층이나 50세 이상이나 긍정적인 답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던바의 법칙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최대한 150명이랍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 것도 같은 사람은 한 1,500명 되고요. 실제 아는 사람은 500명 정도가 되고, 친분이 있는 친구 관계는 150명인데, 여기서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150명 가운데서 35명이랍니다. 또 아주 절친한 친구가 15명이고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완전 절친은 5명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이야기? 시청자들께서 생각하실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만 있으면은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한때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제목의 책이 시중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 사람인데 LG전자 프랑스 법인장을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직 문화를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인들은 취업을 하면서 2개의 가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원래의 가족과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이라는 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루 중에 나와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부인인가요? 배우자입니까? 아이들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옆에 앉아있는 직장 동료가 나와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기 때문에 많은 관계 기준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나의 주변 동료들 또는 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직장생활, 어떤 조직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관계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은퇴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위치도 있고 영향력도 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할까? 술이나 한잔 같이 할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썩 내키지가 않더라도 나의 어떠한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일 내가 은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이제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한데 나의 어떠한 인간관계는 그러한 전에 일하던 동료들과 또는 코워커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전직 동료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흔쾌하게 만나줄 겁니다. 근데 2번, 3번, 4번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래도 자기도 바쁘고 나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하니까는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나하고 친한 척 하더니 내가 끈 떨어졌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되냐면 혼자 있게 되고 고독한 사람으로 내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는 인간관계 확장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어렸을 때는 가족 위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만 가더라도 이제 친구나 또래 집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취업을 하게 되면서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관계자들에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하지만은 직장 동료나 사업과 인맥 관계는 상하 관계로 맺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기 때문에 이 끈끈한 이런 전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평소에 상하 관계로 맺어져 있는 피상적인 관계보다는요, 동일한 취미,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은요, 사실 50대 후반인 제 친구들한테는 많이 나타나는데, 현직에서 물러난 친구들도 꽤 눈에 띄거든요. 다시 고등학교 동문 모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동문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취미나 동문 모임 가운데서 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도 하게 되고, 이러한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50% 센터, 50% 캠퍼스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활용하시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문화센터 같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동호인들 많이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혼자가 아닌 서로가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